네, 안녕하세요. 도전 369 시간입니다. 우리 시장이 작은 뉴스 하나에도 민감하게 반응을 하고 있는데요. 오늘 장도 도전자들의 공략주 통해서 잘 대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대결 규칙 확인해 보도록 할게요. 네, 수익률 369% 중에 선택해서 도전하면 되는데요. 도전자들은 공략할 기업과 매수가를 제시하고 100초 안에 이야기해야 하고요. 목표가에 터치하지 못하면 종가에 매도가 됩니다. 그리고 1일에는 목표가 달성과 수익률 1위의 도전자도 뽑고 있습니다. 이어서 수익률 현황도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짝에서는 2명의 도전자가 3% 도전에 성공했는데요. 먼저 이창원 도전자는 폴란드 원전 개발 계획의 구체화에 BHI를 소개했습니다. 소개하고 나서 상한가 터치를 했고요. 하루 만에 7.9% 수익이었습니다. 신광선 매니저는 정부의 수소 경제 정책 발표에 따라서 SP열셀에 편입을 했고요. 바로 13%가 넘는 수익을 올리면서 도전에 성공했습니다. 어떤 변화가 있었을지 스코어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창원 도전자가 1위에 있고요. 신광섭 그리고 최현덕 도전자가 2위에 랭크된 모습이네요. 네, 그렇다면 오늘은 목표가 달성의 주인공 이창원 매니저부터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매니저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이창원입니다. 네, BHI를 매수해서 하루 만에 7.9% 수익을 올렸고요. G2파워 같은 경우에도 4거래일째 우상향하고 있습니다. 두 종목 리뷰해 보도록 할게요. 네, 자, 두 종목의 공통점은 바로 원전 관련주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요. BHI는 어제 상한가 터치 이후에 그리고 윗골이 살짝 달리고 오늘 추가 상승하면서 어제 정고점을 넘어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뭐 G2파워야 말할 거 없죠. 지금 그 소개한 이후로 지금 계속 달리고 있는 모습 상당히 양호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요. 오늘 같은 경우에는 역시 에너지 관련주가 시장의 주도주로서 굉장히 좋은 모습을 여전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뭐 대형주도 올라오고 소형주도 올라오고 에너지 쪽으로는 뭐 수소 쪽도 굉장히 강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오늘은 제가 이런 에너지 관련해서 이제 2차전지 한번 가보도록 할 텐데요. 자, 바로 한번 가볼게요. 자, 현재가 24,350원에 미래 나노텍을 한번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미래 나노텍 한번 공략 한번 해보겠고요. 미래 나노텍을 공략을 하는 이유는 바로 그 동사 같은 경우에 지금 그 인수를 진행 중인 회사가 있습니다. 이게 바로 그 한국 메탈 실리콘이라는 회사인데 이게 이제 국내 유일의 응급제용 파우더를 제조 판매하는 회사입니다. 이러다 보니까 그 지금 이번 달 말까지 인수 본계약이 체결될 걸 예상하고 있고 지분은 55.3%예요. 그래서 인수되면 완전히 그냥 미래나노텍 회사다. 이렇게 경영권까지 다 가지고 오는 거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앞으로 그 2차전지 쪽으로는 금양이나 이런 종목들도 지금 저점 대비해서 정말 어마어마한 상승을 보였는데요. 지금 이제 미래나노텍이 그 이어서 지금 신고가 한참 더 갈 걸로 봅니다. 지금 그 금양 같은 경우에 5,000원에 시작해서 4만 원까지 거의 9배가 상승했는데 미래나노텍도 지금 이 응급제 관련해서 지금 굉장히 시세가 좋고 지금 정고점을 돌파하려고 또 준비 중이기 때문에 한번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미래 나노텍 같은 경우에는 지분 인수 계약에 또 주목을 했고요. 오늘 52주 신고가 경신을 한 만큼 계속해서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2위 신광선 매니저도 바로 연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매니저님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신광선입니다. 네, SP열셀로 13.4%라는 큰 수익을 기록했는데요. 오늘도 수소 관련주들이 잘 가고 있어서 이야기 들어보도록 하겠고요. 지난주 이 시간에 소개했던 미코는 오늘 신고가 경신을 해냈습니다. 두 종목 리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은 뭐 두 종목이 모두 다 수소 쪽, 그 빈살만 방안 관련된 수혜주로 엮이면서 올라갔다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운이 좋았던 것 같아요. 일단은 SP열셀은 당일날 제가 말씀드리고 나서 슈팅이 바로 나와버렸습니다. 슈팅이 바로 나와서 300선 넘어가면서 장중 최고가가 거의 뭐 15%까지 급등이 나왔죠. 제가 이거 어제 방송 소개시켜드렸을 때는 플러스 1%권에서 말씀드렸고 바로 슈팅이 나왔던 종목이었고, 일단은 뭐 일정들이 나올 만큼은 다 나왔고 빈산 왕세자까지 뭐 방한 일정까지 다 거의 뭐 기존 거의 사실화가 됐기 때문에 300선 이제 넘어갔거든요. 그래서 이 종목은 지금 신규 매수 관점은 좀 보류다. 왜냐하면 수소 자체가 원래 생태계 끝판왕이 수소입니다. 성장의 끝판왕이 수소기 때문에 추가 매수 의견을 드리지 않고 보유자분들 연역이라서 입절 라인은 26,000원 제시드리겠고요.
미코도 당일날 움직이지 못했지만 제가 추가 매수 가능하다고 말씀드렸고 분명히 9,300원 내외에서 가능하다고 했는데 오늘 또 슈팅이 추가적으로 나오면서 최종 타겟이죠. 300선까지, 301선까지 11,000원까지 슈팅이 나오면서 지금 빠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종목도 마찬가지로 수익 축하드리니까 어쨌든 이제 수소는 여기서 뭐 오늘 하루 정도 더 슈팅 기대해 볼만 하지만은 제가 볼 때는 단기 테마 정도만 보셨으면 좋겠다라고 말씀드리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네, 저희 이렇게 두 종목 리뷰해 봤고요. SPL셀은 도전에 또 크게 성공했기 때문에 추가 매수는 보류 의견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의 공략주도 기대가 됩니다. 어떤 종목일까요? 네, 그래서 오늘 저희는 오히려 중간 선거에 대한 부분들이 좀 불확실성이 조금은 그래도 해소됐던 부분이 좀 없지 않아 있었기 때문에 공화당이 그래도 하원을 탈환했어요. 따라서 그 관련주를 수혜를 갖고 왔고요. 현재가가 4,145원에 말씀드리고요. 자동차 부품 관련주 들고 왔습니다. 종목은 DIC라는 종목을 말씀드릴게요. 코드 번호는 092200이고요. DIC 종목 말씀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자, 일단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자동차 중장비 그리고 또 오토바이 이륜차 부품 제조 판매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기업이다라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그나마 이제 하원을 공화당이 좀 차지를 좀 했겠고 상원은 조금 이제 결선 투표까지 가야 돼서 좀 그렇지만 그래도 하원이 좀 이제 공화당이 좀 차지했기 때문에 IRA 법안이 조금은 우리가 좀 불리한 상황에서 좀 숨통이 트일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 개정 기대감이 있다는 거겠죠. 그리고 최근에 현대차, 기아차의 그런 수급적인 부분들도 좋은 흐름을 보여주고 있고 또 신차 판매들도 점진적으로 늘어나는 상황이기 때문에 반도체 수급만 이제 조금씩 좀 회복하는 모습 보이고 있거든요. 그러면 판매량도 증가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말씀드리고 테크닉적으로 봐도 과대 납폭 종목이었고 그리고 거의 비슷한 것 같아요. 10월 1일 날 최대 거래량 상한가 터치하고 거래량 터지고 나서 똑같습니다. SPLS에 대한 같은 패턴의 차트 흐름을 보여주고 있어서 플러스 목표 수익률 당일로는 플러스 3%를 제시해드리지만 제가 볼 때는 만약에 오늘 아니더라도 뭐 한 일주일 정도 잡고 300일 이동평균선이죠. 4,700원까지도 가능하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면서 DIC 제2의 SPLS를 노려보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네, 미국 인플레 감축 법안의 개정 기대감에 오늘 DIC에 편입을 했습니다. 다음으로는 공동 2위 최현덕 매니저 만나보도록 할게요. 매니저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최현덕 매니저입니다. 네, 버키 스튜디오인데요. 오늘 재공략해봐도 괜찮은 종목일지 여쭤보도록 하겠고요. 하이드로 리튬 같은 경우에도 오늘 급등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리뷰해보도록 할게요. 일단 버키 스튜디오는 어제 공화당이 승리할 것이다라는 모멘텀이 이제 좀 사라졌기 때문에 일단은 좀 매수 보류하겠다라고 좀 말씀을 좀 드려보고요. 그 전에 말씀드렸던 지금 하이드로 리튬 이게 이제 국내에서 최초로 리튬을 생산하게 되는 리튬 플러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지금 최근에 리튬 값이 급등하고 있죠. 미래나우텍 같은 경우는 오늘 또 급등하고 있고요. 리튬 값이 지금 최근에 50만 위안 돌파할 때도 꽤 높은 가격대였는데 지금 또 60만 위안을 눈앞에 두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많은 기업들이 리튬이 현황이 돼 있죠. 그런 관점에서 하이드로 리튬은 최근에 최고가인 19,350원까지도 가능하기 때문에 동고점까지는 계속 보셔도 괜찮겠다라고 좀 말씀드리면서 지금 새로운 모멘텀이 생기는 종목을 오늘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버키 스튜디오는 매수 보류 의견이었고요. 오늘 코리아 SE에 대한 이야기까지 들어봤습니다. 오늘의 공략주 바로 공개해보도록 할게요. 네, 현재가 15,100원에 바로 좀 편입해 볼 건데요. 카나리아 바이오입니다. 지금 바이오 기업들이 최근에 변동성을 좀 나와주고 있는데 지금 카나리아 바이오 같은 경우는 지금 가격대가 10% 오늘만 10% 올랐어도 저는 상당히 싸다고 보여지고 있거든요. 왜냐면 지금 최근에 난수압 억제제를 개발하고 있는데 이 기존 억제제에 비해서 이 무진행 생존 기간이 기존 것보다 30개월 증가가 되게 나와 있습니다. 이상 결과인데 3상 진행되고 있고요. 이 결과를 가지고 지금 유럽 바이오에서 이제 다른 글로벌 제약사들을 미팅을 했는데 갑의 위치에서 이 미팅을 했다고 하죠. 다국적 제약사들이 서로 와가지고 자기한테 이 약을 줘야 되는 그런 이유를 설명하면서 판매자 입장인데 갑의 위치에서 상담을 했다는 겁니다. 조만간에 지금 다국적 제약사하고 이제 기술 이전을 할 것으로 좀 보여지고 있고 지금 한의사 같은 경우는 보통 기술 이전을 하기 위해서는 이제 실사를 하게 되는데 그 실사가 뭐 많게는 뭐 몇 개월 이상 걸리거든요. 근데 그것도
약식으로 해서 좀 빨리 계약하자라고 하고 있기 때문에 조만간 그런 소식이 나올 것 같고요. 지금 미국에서 면역 항암 마켓이 열리고 있는데 지금 카나리아 바이오가 지금 난소암 억제제로서 이제 어떤 임상을 진행하고 있다 보니까는 미국 면역 항암 마켓 때문에 카나리아 바이오가 재평가를 좀 받고 있는 것으로 좀 보여집니다. 그런 관점에서 일단 최종 목표가는 2만 원까지 말씀드리고요. 오늘 중에는 단기 목표 한번 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카나리아 바이오 같은 경우에는 4일째 상승 추세이기도 하고요. 임상 모멘텀에 주목을 하면서 편입을 했습니다. 마지막으로는 현재 4위죠. 김용환 매니저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매니저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MBN골드 김용환 매니저입니다. 네, 어제는 서암기계공업에 편입을 했는데요. 오늘 다시 매수해도 괜찮은 종목일까요? 현재 라인대 매수 가능하고요. 일단 7,300원 이하 라인 구간은 매력적인 구간이다라고 좀 판단이 됩니다. 오늘 살짝 거래 줄이면서 지금 조정세가 좀 나오고 있는 흐름들인데 일단은 주요 저항 구간대 대략 6,900원 구간대가 가장 큰 저항이었는데 이 구간대를 돌파를 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돌파 이후에 약간의 좀 눌림목 자리다, 약간 횡보세 자리이기 때문에 충분히 신규 매수도 가능하고요. 기존 보유자분들은 홀딩 전략 가능합니다. 그래서 유통 물량이 500만 주밖에 안 되는 기업인데 대량 거래가 이제 한 3일 전에 1,300만 주 터졌다라는 것은 항상 주가라는 것은 거래량이 먼저 선행하는 부분들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 본다라고 하면 다시 한번 또 윗방향 신고가로 나올 수 있는 그런 또 끼 있는 종목이니까 편하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네옴시티나 뭐 이런 어떤 오프라인 재건 관련된 부분들은 이슈가 아직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서 좀 눌림목 자리에서는 매수 관점, 또 보유자는 홀딩 관점으로 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렇다면 오늘 6%에 도전하는 공략주도 바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6% 도전을 할 거고요. 일단은 지금 사우디 빈살만 왕세자가 또 방한을 한다, 이런 얘기들 나와주면서 이제 이 관련주들, 네옴시티 관련주나 이런 어떤 건설주들 충분히 또 모멘텀 받을 거라 판단이 되고요. 기본적인 제로 소멸이 아니겠죠. 일단은 한차례 임팩트 있는 상황이 좀 나올 수 있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좀 끼가 있는 종목으로 시청자분들에게 좀 말씀을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가 17,700원이고요. 동신건설 한번 매수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코드번호 025950이네요. 025950. 동신건설이라는 종목을 현재가 바로 매수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국내 토목 건설업을 영위하는 종합 관련된 기업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최근 들어서 이 동신건설의 움직임이 정치적인 어떤 색깔보다는 굉장히 좀 이런 어떤 말씀드렸던 네옴시티 관련된 어떤 이슈로 움직였던 부분들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에서 본다라고 하면은 지금의 동신건설의 우리가 중요한 어떤 모멘텀은 앞서서 옛날에 말씀드렸던 정치적인 부분들이 아닌 이런 어떤 건설 관련된 네옴시티나 이런 재건 관련된 이슈로 움직인다라고 좀 말씀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고요. 일단은 사우디 네옴시티 수주자 건설주가 부각되어 있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중소형 건설주들에 대한 어떤 세력적인 종목들은 랠리를 갈 가능성이 있다라고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충분히 끼가 있는 종목이니까 관심 있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직전에 이제 10월 달쯤에 이제 한참 한번 상승이 나왔었는데 그때 대량 거래가 한번 터지면서 1차적인 매집이 이루어졌고요. 21선 정확히 지지 받고 나서 이제 다시 또 21선 위로 올라온 상태에서 상승이 나온 어떤 구간대라서 하루에 어떤 단기적인 부분들도 좋겠습니다만은 수익 관점으로도 충분히 매력적이 있는 그런 어떤 자료가 판단이 되고요. 동신건설도 제가 이 방송을 통해서도 계속 몇 번을 많이 갖고 나왔던 종목인데 아주 나올 때마다 수익을 좀 냈던 기억이 있는 종목들입니다. 그래서 어쨌든 좀 기분이 느낌이 좋은 종목이니까요. 관심 있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오늘은 6%입니다. 끼에 좀 수급을 좀 잘 받으면은 강하게 좀 치고 올라갈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렇지 않다 하더라도 일단 수익 관점을 하루 이틀 본다 한다면 충분히 수익 낼 수 있는 종목이니까요. 관심 있게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네옴시티 수주전에 건설주들이 계속해서 부각이 되고 있습니다. 김용환 매니저는 우크라 재건주로 또 동신건설을 준비했고요. 신광선 매니저는 인플레 감축법의 개정 기대감에 오늘은 자동차 부품주에 주목을 했죠. DIC에 편입했습니다. 이어서 이창원 도전자는 미래나노텍 그리고 최현덕 도전자는 카나리아 바이오에 편입을 했습니다. 네, 오늘도 도전자들의 4가지 공략주 꼭 기억해 보시고요. 저희는 내일 이 시간에 돌아오겠습니다.